진행하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그거 책에도 여기 펴놓고 참고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요. 이 내용을 좀 할 거니까요. 자, 우선 기본서 13쪽을 봐요.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15쪽을 봐요. 15쪽. 15쪽을 봤어요? 거기 보면 5번을 보니까 수립 및 승인 절차 이렇게 나오죠. 예, 승인 절차에서 승인이라는 말을 지워요. 수립 절차입니다. 지금 지우고 수립의 동그라미 딱 치고, 자 넘어가요. 한 장을 넘기면 17쪽에 보니까 가로 4번 광역도시계획 승인이라는 표현 나오죠. 승인의 동그라미 쳐요. 이게 승인 절차입니다. 자 따라서요. 수립 승인, 수립 승인, 수립 승인. 자 20쪽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봅니다. 20쪽에 도시군 기본계획 나와요? 나오죠. 자 22쪽 22페이지 거기 4번에 수립 절차 나오죠. 수립의 동그라미 딱 쳐요. 자 23쪽 보세요. 6번을 보니까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이라는 표현 나오죠. 승인의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요. 수립 승인, 수립 승인, 수립 승인. 자 26쪽 가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요? 네, 도시군 관리계획. 자 31쪽 봐요. 31쪽 31페이지. 자 밑에 보니까 3번 입안 절차 나오죠. 입안의 동그라미 쳐요. 입안의 동그라미, 입안의 동그라미. 자 37쪽 보세요. 37쪽 보면 제일 위에 2번 결정 절차 나오죠. 결정의 동그라미 딱 쳐요. 자 따라서요. 입안 결정, 입안 결정, 수립 승인, 수립 승인, 입안 결정, 입안 결정.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연필 놓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느냐 하는 이 수립 절차 등을 공부하게 될 건데, 이 각종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 수립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절차를 규율해 놓고 있어요. 내용 아시겠어요? 아직 그 문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만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한다, 이 지문이 뜨면 틀려요. 행정절차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 수립 절차들을 규율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지냐면 수립 승인의 절차로 가요. 이렇게 수립 승인 이런 절차로 갑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마찬가지 수립의 절차와 승인의 절차로 갑니다. 이렇게 승인의 절차로 가요. 자 그런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 승인이라고 하지 않고 입안에서 결정고시로 갑니다. 입안에서 결정한다로 갑니다. 결정했으면 오픈시켜야 되겠죠.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구속하는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자 요건 고시까지 오픈을 시켜야 돼요. 결정권자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따르세요. 수립 절차, 승인 절차, 수립 절차, 승인 절차, 입안 절차, 결정 고시 절차, 수립 승인, 수립 승인, 입안 결정 고시. 자 천장 보세요. 천장. 광역도시계획 무슨 절차, 무슨 절차? 수립 절차, 승인 절차.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 절차, 승인 절차. 왼쪽 동그라미, 오른쪽 동그라미가 그렇게 나오죠?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오니까 어떤 절차가 있어요?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죠?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수립 승인으로 갑니다.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로 가요. 자 그러면 수립과 입안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안이라는 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안을 세웠을 뿐이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 확정은 어디에서 되어지냐면 결정 단계에서 이 행정계획이 확정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수립권자가 이 행정계획을 수립했다면 여기에서 이 행정계획이 확정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수립은 입안 결정의 의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다시 수립권자가 이 행정계획을 수립했다면 수립권자가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 수립 절차에서 이 단계에서 아예 확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승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직근 상급 행정청한테 자기가 확정지은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걸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동일하다면 내용 확정이 여기서 됐기 때문에 행정계획 확정이 여기서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은 없겠죠. 중요하다. 그러나 입안 단계에서 안을 세웠을 뿐이지 내용 확정이 여기서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따라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입안한 내용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동일하다면 이 수립에서 내용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은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돼요? 나중에 또 정리하자고.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우선 어디를 한번 보냐면 자, 13쪽을 보니까 여기 3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나와요? 자, 가로 1번에 수립권자 이렇게 나오죠. 자, 밑에 보니까 암이 처리된 부분에 1, 2, 3, 4 나와요. 1번과 2번을 묶어요. 자, 이거 별표 크게 쳐놔야 돼요. 이 내용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 별표 크게 쳐놔요. 크게. 이게 시험 출제 영역입니다. 이번에 출제됐죠. 자, 그 다음에 3, 4 밑에 공동수립에서 동그라미 1, 2번 나오죠. 나와요? 그러면 3, 4 동그라미 1, 2번까지 묶어서 예외라고 써놓고 1, 2번은 원칙이라고 써요. 1번, 2번은 묶어놓고 원칙. 3, 4 밑에 공동수립에 동그라미 1, 2번까지 묶어놓고 예외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릴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게요. 자, 이번에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다는 거 또 나와요.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자, 광역계획권과 이 광역도시계획 사이에는 삼각관계에 놓였다고 반드시 이게 V자 형태, 이게 나중에 가면 제가 이거 빅토리로 설명합니다. 우리 합격해야 되니까 V자 빅토리예요 라고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제 삼각관계라고 이제 할 거야. 이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사이에는 삼각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걸 V자 형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뭐하고 동일하냐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수립권자는 직근 하급행정청이에요. V자 형태 꼭 잡아야 돼. 다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뭐와 똑같다?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와 동일하고 수립권자는 바로 밑에 있는 직근 하급행정청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광역계획권이 이게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 도 안에 있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도 내에 있다는 건 시군에 걸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화장장 하나, 쓰레기 소각장 하나 설치하겠다 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 군수가 같이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러면 직근 상급행정청이 뭐예요? 도지사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야. 잘 보세요. 도지사가 지정했다,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내용 됐어요? 자, 이게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지정을 장관이 하죠. 장관이 하면 시도에 걸친 거니까 시도지사가 합니다. 됐어요?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승인을 장관이 해요. 지정한 목적대로 수립이 됐는가 해서 장관이 승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관이 지정하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어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틀이에요. 지금부터는 예외. 자, 원칙 보겠습니다. 원칙 한번 봐요. 자, 원칙. 자, 암이 처리 있는 부분에 1번 봐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줄 그어요.
도의 관할구에 속했다. 자,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내모였고요. 시장군수가 공동 내모. 시장군수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잘 보세요. 저기 봐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지정해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요? 도의사가 지정해야죠. 도내에 있으면. 그죠? 시도에 걸쳤다면 누가 지정하고? 옳지. 자,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하면 이 관할구역이 도내에 있는 경우 누가 수립한다고 나와요? 이해 가요? 바로 직권하급행정처? 되죠? 자, 바로 2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번.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쳤다 하면은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했죠? 자, 그러나 수립은 누가 한다고 나와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한다고 나오죠? 자, 시도지사 공동 네모. 아,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 이거 중요한 건데. 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참 좋은 건데. 체킹했어요? 자, 17쪽 봐요. 자, 17쪽을 보면 4번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나오죠? 1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나옵니다. 별표 쳐요. 자, 시도의사는 밑줄 긋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가 한다 그랬죠? 수립하거나 이 말 빼고 그냥 변경하려면 해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밑줄 긋고 승인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시도의사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 내용이에요. 자, 시도의사가 수립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동그라미 6번 도지사 승인. 자,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밑줄 긋고 승인에 동그라미 쳐요. 별표 쳐놓고. 자, 이거예요. 자, 이겁니다. 시장 군수가 이렇게 수립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죠? 지금 확인한 거예요. 설명한 거. 다시 여기 봐요. 이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자, 도지사가 지정한다. 수립을 시장군수가 한다. 도지사가 승인이다. 내용 됐어요? 자, 장관이 한다.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수립한다. 장관이 승인한다. 내용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테스트예요. 잘 봐요.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친 경우 이렇게 딱 나와. 지문이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친 경우 이렇게 딱 출발해요. 그런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누구누구가 수립한다라고 딱 끝나. 그러면 누구누구가 해서 누가 수립한다라고 해야 돼? 그렇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처음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잘하네요. 예. 다른 학원들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예, 대답이 지금 계속 어려운 건데. 자, 다시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봐봐. 이 광역계획권이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수립한다로 끝난단 말이지. 여기에서 골라야 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가. 이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쳤다,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지정한다로 끝나.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말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니까 여기에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 거야. 이게 크로스 시켜서 나왔다고. 시험 문제가 또 나와. 뭐가 어려워? 자, 다시 가. 다시 지금 정리해야 돼요. 오늘 하는 거에서 한 두 문제 나와요. 이거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험지 한번 풀어볼 때 볼 거예요. 오늘 하는 거에서 한 두 문제 나오니까 이제 나머지 다음 주부터는 38문제만 잡아가면 되는 거야. 오늘 41번 문제 들어가는 거야. 맞추도록. 자, 봐요.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딱 이렇게 나와. 근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지정한다로 끝나면 이것의 지정이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야지. 장관이 지정한다. 내용 됐어요? 수립한다로 끝나면 여기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다시 가. 이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 도 내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지정한다로 끝나. 뭐가 나와야 돼? 시도지사라고. 어디가 시도지사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는. 너무 크게 얘기했어. 자신이 없으면 좀 볼륨을 줄여. 볼륨을 줄이라고 좀 돌려서. 이걸 갖다가 키워요. 아무튼.
자, 지금부터 자신이 없으면 살짝 얘기해. 너무 크게. 자, 다시. 이 도의 관할구역내, 도 안에 있어. 광역계획권이 도 안에 있다고. 경기도 내에 있어. 근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수립한다로 끝나. 뭐가 돼야 돼? 옳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지정한다로 끝나면 도의사가 지정한다.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잘 따르고 있다. 아주 어려운 부분 수립 절차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가겠습니다. 13쪽 갑니다. 13페이지. 자, 13페이지 봤어요? 자, 거기에 1, 2번 원칙이라고 써놨죠? 지금 원칙 공부한 겁니다. 지금부터 예위 들어갈 거예요. 자, 예위는 뭐냐면, 잠깐만요. 예위는 뭐냐면, 제가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 먼저 설명하고 책을 읽거나, 책 읽고 설명하라. 이해 안 가는 거 똑같으니까. 그냥 해. 자, 봐요. 잘 봐요. 이 예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원칙적인 틀은 직근 상급 행정사한테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지금 승인이 없어요. 이게 없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지문이 뜨느냐? 이렇게 수립하는 자는 이렇게 승인받자 이 지문이 뜨면 무조건 틀린단 말이지. 왜 그런 거냐 하는 거야. 이 지정권자 등이 수립할 때 그래. 지정권자가 승인권자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같을 때 그런 거야. 지금부터 이걸 들어갈 건데 이걸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좀 드리고 책을 한번 읽어보게요. 자,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장관, 도지사? 많이 보았던 거네. 누구야?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야.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O. 없다. X. 오지? 있다. 이게 어느 때 그러냐 하는 거야. 어느 때. 원래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 바로 직근 하급행정청에 수립해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하급행정청에 수립해야 되는데 이 지정권자가 그대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러냐면 자, 도지사, 장관 이겁니다. 장관, 도지사. 이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지면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는 이 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을 줍니다. 3년 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수립하지 않는단 말이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승인 신청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 내가 지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지정했는데 내가 수립할란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군수에 있어서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때는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수립해. 다시 가요. 장관이 지정했단 말이지. 시도에 걸친 경우 장관이 지정했어. 국토교통장관이. 그러면 누가 수립해야 돼? 시도지사가. 이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다. 3년 내 수립을 안 해. 이렇게 되면 내가 지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립할란다 이렇게 됩니다. 시도지사에 있어서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거 중요하다. 3년 내 승인 신청 없다. 수립하지 않는다. 자,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떴어요. OX예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된다. 해제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OX. 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실효 사유가 아니야. 직접 지정권자가 수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내용 여기까지 정리돼요? 자, 잠깐. 이 지문이 뜬다고. 이 지문이. 봐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OX. X야. 자기가 승인권자가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내용 확정이 여기서 수립해서 돼버렸기 때문에 승인이 없는 거야. 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유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이건 예도 아니고 개그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너무했지? 너무 나갔지? 미안하기도 해. 자기가 직접 승인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승인받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 순간 틀린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또 어느 때 이게 두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사유가 국가기획과 관련되어 있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하자 막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국가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딱 잡아갑니다. 제가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때까지 딱 한 번 예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게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국가교육이다 하면 무조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두 가지 사유야. 자, 여기에도 하나 더 있어요. 잘 보세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그래. 이천하고 이천, 여주, 성남, 광주를 합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을 어디에 설치했어요? 이천에 설치했죠. 그때 이천 시민들이 막 일어났어요. 쓰레기 소각장 설치 못하게. 그래서 반대급부로 그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수영장입니다. 이천의 수영장이 국제 이 수영 경기장하고 8레인으로 갖춰가지고 그대로 그게 똑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천 시민들한테는 처음에는 무료지, 요즘에는 좀 반값 뭐 이렇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이천에 설치되죠. 자, 여기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자, 이 이천, 그 다음에 여주, 이렇게 광주, 그리고 성남까지 묶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싫어하잖아.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에 또 차기 선거 또 한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와서 설치하자 하면은 이 대통령한테는 이쁨을 받겠지만, 이게 지금 이 주민들한테는 이게 반대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쪽에 설치하는 거 그러겠고 그냥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에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도의사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할 때입니다. 이때 시장군수에 있어서 시장군수에 협의 요청이 딱 들어가주면, 협의 요청이 딱 들어가잖아요. 시장군수에 있어서 이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3년 내 수립하지 않는다. 위아래 국가교육이다 장관, 그 다음에 협의 요청이 들어온다 도지사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떤 춤이 있었느냐. 시장군수의 협의 요청에 의해 단독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 도지사는 이 승인을 갖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이 점이 있던 거예요. OX, X. 자기가 승인권자다. 내용이 여기까지 정리돼요? 이걸 지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책을 봐요. 3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입니다. 3년이 지날 때까지 밑줄고요. 자,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승인 신청 없는 경우만 밑줄고 씁니다. 이때 관할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도지사 네모였고요. 도지사가 지금 단독으로 수립하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가계획 밑줄고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입니다. 3년이 지날 때까지 밑줄. 시도의사로부터 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밑줄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였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떨어져 있죠. 그 네모 엮을 때 이렇게 엮어야 돼요. 네모 엮으라면 떨어진 건 이렇게 엮어야 돼요. 엮는 방법입니다. 떨어진 단어가 동그라미 치세요 하면 반원씩 이렇게 쳐줘야지. 동글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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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묶으세요 그러면, 제가 묶으세요 그러면 그냥 앞에서 이렇게만 해주는 거야. 묶으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이렇게 묶더라고. 차라리 매듭까지 지어라. 그냥 이게 싸매. 이렇게 묶지 말고 제가 묶으세요 하면은 앞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우리끼리 약속해.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4번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3년 내 승인 신청 없다. 시도의사로부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3년이 지날 때까지 해서 동그라미 2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국가계획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장관이 수립하는 겁니다. 자, 밑에 공동수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동수립 뭐냐? 잘 보세요. 이거 먼저 설명. 제가 먼저 설명. 자, 원칙적인 수립권자, 이렇게 승인 절차까지 밟아가는 거, 이게 원칙이다. 그러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도 수립할 수 있다. 왜? 3년 내 수립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 다음에 이 도지사하고 말이죠, 시장군수하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누구하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도지사 장관 도지사 어디서 많이 본 거네? 이거예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입니다. 시장군수 시도지사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광역기획권을 지정한 자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적 수립권자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28위 시험 문제 함께 할 수 없다 나와서 이 지문이. 함께 할 수 없다. 장관은 시도지사와 함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래 나오면 틀린다고. 함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처분만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각종 임비시설과 핀피시설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좀 잘 안 되죠. 그렇겠죠?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할 겁니다. 자, 이게 공동수립이에요. 동그라미 1번. 자, 국토교통장관 네모였고 놓습니다. 이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죠. 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에서 시도지사와 공동 네모였고 놓습니다. 자, 국토교통장관 플러스 시도지사 공동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2번 가요. 도지사 네모였고요. 자,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 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 네모였고 놓습니다. 도지사 플러스 시장군수 공동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자, 이 부분에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밑줄 두 줄 거예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단독은 누구 단독? 도지사 단독. 이 단독은 누구 단독? 도지사 단독. 이런 내용이에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밑줄 긋고 별표 친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다 돌린 겁니다. 시장군수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잠깐 여기 봐 이제 여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어떻게 갈 거냐면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로 갈 거예요. 일단 따르세요.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 다시 한번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 다시 가요.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 다시 천장 한번 보고 어떻게 가요? 시작.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 다시 한번 가요.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 공동은 누구 공동 보지 말고 시장군수 공동 시도지사 공동. 자, 도지사 장관 나오죠? 플러스는 누구 플러스 누구? 도지사 플러스 시장군수 공동. 그 다음에 장관 플러스 시도지사 공동. 이렇게 되죠? 지금 내용 정리돼요? 다시 따르세요.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 수립권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제가 지금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수립에 가지가 세 가지가 쳐져요. 삼지창 꼭 기억해야 돼. 자, 방향을 잡아주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말이죠. 이렇게 수립하는 절차에 가지가 세 가지가 쳐집니다. 그런데 구속적 행정계획은 이렇게 두 가지가 쳐집니다. 세 가지가 쳐지는 삼지창하고 두 가지가 쳐지는 이지창 꼭 정리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정리. 그림이 지금 정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자, 다시. 자, 수립에 몇 지창 나와요? 삼지창. 세 가지 칩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의견 청취가 있어요. 일단 따라서 합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자, 수립의 가지 세 가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다시 한번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다시 자, 이게 수립 절차야, 승인 절차야? 옳지, 수립 절차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거 하는데 이 행정청에서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막 겉도는데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봐요.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떴다고. 이거 OX 해봐요. 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도지사나 국토교통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이런 걸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OX. 뭔 말했냐고요? 너무 빨랐어? 다시 한번
테이프 늘어지는 속도로 한번 해봐. 왱왱 하는 걸로. 자, 봐요. 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승인하기 앞서 이거 기초조사 공청 의견 청취하자 그랬어. OX.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나오겠어? X지. 제가 이거 수립 절차, 승인 절차라 그랬지? 이게 수립 절차의 가지 세 가지요, 승인 절차의 가지 세 가지요. 그래, 이렇게 수립권자가 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자는 승인하기 앞서 지방의 의견 청취하자 이렇게 나왔다고. X야. 지금 이거 자세히 해 들어갈 건데 이건 수립 절차에 해당이 되지 승인 절차가 아니란 말이지. 이 그림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었겠냐 이 말이야. 다 틀리지. 이 그림이 대단히 과학적으로 그린 그림이야.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정리가 딱 돼야 된다니까. 떠올라야 이거 맞춘다니까요. 법조문이 익힌다니까.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 이거. 내용이 겉돌아.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선 체킹을 조금 한번 해보고 갈까요? 자, 15쪽 가요. 15쪽. 15페이지 보면 자, 거기에 5번에 밑에 수립 절차 나오죠? 그 기초조사 나와요? 가로 1번? 예, 기초조사 네모 딱 넣고. 자, 16쪽 갑니다. 자, 16쪽에 가로 2번 나오죠? 공청회 개최라는 표현 나와요? 공청회 네모 딱 엮어 놓습니다. 공청회 네모였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라는 표현 나오죠? 자, 의견 청취 네모 딱 엮어요. 자, 이게 무슨 절차? 승인 절차야? 수립 절차야? 수립 절차. 다시 한번 가요. 뭐뭐뭐?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그치? 다시 한번. 수립 절차 가지 세 가지. 뭐뭐뭐?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이렇게 되죠? 의견 청취. 자, 기초조사. 잘 봐요. 여기 공항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구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공항 설치하겠다고 확정이 되어지면 여기에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량도 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기초조사는 반드시 방향을 잡아주는 행정계획에는 항상 이 필요적인 이러한 절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을 갖다가 변경하는 경우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말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에서 나오면 무조건 틀려버려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청회도 의견을 듣고 이 의견 청취도 의견을 듣는데 공청회는 이게 형식적 의견 청취고 이걸 직접적 의견 청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안 식구의 의견을 듣고 이건 바깥 식구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순환에 들어갈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건 행정청이 아닌 자들의 의견을 듣는 걸 공청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과 관계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의견 청취는 직접적 의견 청취라고 합니다. 이걸 간접적 의견 청취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직접적 의견 청취는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이 행정청의 하급 행정청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게 차이점은 다시 한번 제가 이 순환에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어려우니까 놓아둘 거고 안팎으로 의견을 듣 거거든요. 모든 행정계획 수립할 때는 안식구와 행정청 안식구와 바깥 식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의견 청취가 누구냐면 누구 의견 청취냐면 이 자세히 보면 이게 돼요.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에 있어서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의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하급행정청인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따라서 이걸 지방의회라고 표현하죠. 지방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잠깐. 여기에 지금 의견 청취가 직접적 의견 청취니까 같은 안 식구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행정처가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이 우리 지방자치법규라든지 조례를 만드는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바로 어떤 기능이냐면 통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기능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군수나 시도지사, 이 장관 이런 자를 뭐라 그러냐면 단독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이 단독제 행정기관은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갖다가 내릴 때 뭐 예산 집행하는 것도 혼자 단독으로 내려버리면 우리 주민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게 발목을 잡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이 지금 행정청 내부로 들어간 자들이 누구예요? 6.13 지방의회 선거 선출직 공직자들이죠. 그죠? 그 지방의회에서 이 단독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것, 다시 말해서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해요.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통제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행정계획 수립했을 때 자기 멋대로 수립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따라서 지방의 의견을 항상 듣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가 떴느냐면 이렇게 수립권자가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수립하기 전에 승인권자가 승인하려면 지방의 의견을 듣자 이 점이 있던 거라고. 지금 다시 말해서 수립의 가지 세 가지죠.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입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수립 절차다, 승인 절차다. 수립 절차. 자, 그래서 이제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수립한 거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한 사항을 제출 들어가요. 이걸 승인 신청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3년 내 요게 없으면 이렇게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다른 건 놔두고, 자, 지금 어디를 딱 보냐면, 자, 어디 보냐면 16쪽에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한 표 나오죠. 자, 의견 청취 의무 나와요. 자,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긋습니다. 자,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권자느냐, 승인권자느냐. 그렇지, 수립권자는 수립 절차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수립하거나 빼고 변경하려면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절차입니다. 자, 미리 관계 시도 밑줄 그어요. 시군 의회 밑줄 긋습니다.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여기 시도 시군 의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시도 의회 또는 시군 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라는 말을 각각 집어넣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요? 자,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게 시군의회, 시도의회,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하자 이 내용입니다. 이걸 직접적 의견 청취라 그래요. 다시 이 순환에서 정리할 겁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17쪽을 보세요. 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이라는 표 나오죠. 나와요.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협의심이라는 표 나와요. 예, 협의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쳐요. 자, 협의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쳤어요? 예. 자, 잘 봐요. 잠깐만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자, 여기 봐요. 우리 수립 절차에는 공동 도의사 장관 플러스죠? 이자가 수립하기에 앞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이런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수립하기에 앞서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수립 절차의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승인 절차가 뭐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승인하기에 앞서 이렇게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쳐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모양이야? 이게 하트가 심장이지? 하트는 심장이지? 협심증이 잘 걸려요? 심장에? 그래서 협심 잡아줘야 돼? 대단히 과학적이라니까 그림도. 협심증 잡을 수 있겠어요? 협심. 이게 초창기 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항상 바꿔서 나왔어요. 심의 후 협의하자 이렇게. 그러면 틀리는 거야?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협의를 거친다 하면은 이제 관계 행정기관이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이다 또는 지방이다 도시계획위원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누구와 협의 거치고 누구의 심의를 거치는 이건 시험 문제 꼬는 게 없어요. 이 절차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잘 보세요. 장관이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려면 중앙이 붙어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심의 자체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생태계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자 하면은 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가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관이 할 때 승인할 때. 자, 그러면 도지사 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중앙만 빼면 돼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도시계획은 도니까 지방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글배기 3번 협의심이 나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협의 동그라미 칩니다.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쳐요. 자, 협의가 먼저다. 심의가 먼저다. 협의가 먼저입니다. 협의 후 심의야. 심의 후 협의야. 협의 후 심의라는 거 요거 조심해서 정리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동그라미 7번에 나와요. 준용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7번이 있죠? 준용 이렇게 나와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읽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정도만 1순환에서 나갈 거예요.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제가 2순환으로 돌립니다. 이렇게만. 자, 그러면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봐요. 자,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 봤어요? 자, 1번 광역기획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이 광역기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내모에 거야죠. 광역기획권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동그라미 쳐요. 자, 지정이니까 장관 아니면 도지사죠? 그러니까 시도에 걸쳤다. 장관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2번 광역기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는 자, 도지사 내모에 거요. 광역기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동그라미 칩니다. 지정이니까 맞죠? 맞습니다. 자, 3번 가요. 시군의 일부를 광역기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있다. 전부 또는 일부. 광역기획권은 이 전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틀려요. 일부도 지정할 수가 있다. 읍면 단위까지.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기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자, 의견을 들은 후 내모에 거야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맞아요.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죠. 그죠? 맞습니다.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자. 구역 지정할 때. 그죠?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기획권을 지정 변경하려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의사 하급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맞죠? 맞습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 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죠. 자, 1번 광역도시계획으로 하면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죠? 광역계획권 밑줄 그었습니다. 만약에 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하면 틀려요. 자, 2번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자, 공청회라는 말 나오죠. 동그라미 쳐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는 2순환에서 설명할 겁니다. 공청회와 의견 청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 지금 1순환에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청장, 구의 이런 말 나온다 안 나온다? 국토기획법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온다니까. 아예 안 나와. 구청장 들어가서 틀렸어요. 뭐 시도의나 시장군수 의견을 듣자 이렇게 나와야지. 구청장, 구의 아예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출제된 거예요. 구의 의견 청취하자. 이게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가 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려면 시군구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OX X야. 구의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구청장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 반드시 도시군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도시군에 있어서 의회하고 도시군수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5번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측근 상급행정청에 얻죠? 맞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이고, 그죠? 자, 3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광역기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자, 수립한다 밑줄 따라서 시장군수 공동 네모 맞죠? 지정한다라고 하면 도지사, 그러나 수립한다라고 끝나면 시장군수 공동, 그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니까. 자, 2번 광역기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3번 갑니다. 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협의 요청 맞죠? 예, 4번 갑니다. 자, 위에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자, 여기서부터는 없어요. 자기가 바로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수립하는 도지사는 장관의 승인받지 않으면 틀려버립니다. 4번 틀렸죠. 자, 5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경과 협의 동그라미 쳐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펴보냐면 20쪽을 펴니다. 자, 20쪽을 펴보면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요? 도시군 기본계획. 자, 다시 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다? 에? 옳지,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이 뭐냐면 도시군에 대한 계획이죠? 자, 도시군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되죠? 여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잘 따라오니까 좀 쉬겠습니다.